자, 스페어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박스. 미안합니다. 박스. 50짜리 만들어 볼게요. 0,0,0에 만들었습니다. 요거, 그냥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보통 이거를 숫자를 조금 떨어뜨리거든요. 이렇게. 딱딱 맞게끔. 애니메이션으로 막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저 크기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딱딱 맞는 게. 이렇게 소수점들이 막 나오면 조금 안 좋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계산량이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 크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아닌데 왜 다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익숙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만 한 7, 80%는 제가 수업 시간 아마 이렇게 하시는 걸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메뉴에 파일에 가면 내가 저장 안 하고 이제 새로 만들고 싶어요. 파일에 가서 new 있죠. 보통 우리 툴들 보면 new 하잖아요. new 보면 new all 그래 전부 다 new 해줘. new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거 너 저장할래? 세이브하면 저장하는 파일이 뜨겠죠. 돈 세이브하면 그냥 버려가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거는 딱히 저장할 거 없으니까 돈 세이브 해볼게요. 세이브. 그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그냥 오브젝트들만 전체적으로 new를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박스를 선택해서 어, 그렸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대도 좀 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하나 그려볼까? 그리는데 음, 이런 데다가 너무 더 많이 가야 되겠네. 여기 이런 데다가 크기를 적당하게 뭐 이렇게 50, 30, 25 해서 create 했어요. 이렇게 했어. 이거를 가지고 new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은 안 할 거예요. new를 하면 건 세이브 하면 뭐 깔끔하게 지워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툴에서 new를 하면 그 new 된 화면이 이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걸 new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근데 맥스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new 하면 오브젝트만 그냥 깔끔하게 지워서 새로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new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했던 설정 값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맞죠? 원래는 여기도 0,0,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사용했던 설정 값들 그대로 남아있죠. 화면도 마찬가지. 내가 줌 땡기고 좀 밀고 했던 것들도 그대로 남아있죠. 이 맥스 화면을 처음 띄웠을 때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만 깔끔하게 정리해 준 게 U입니다. 그럼 맥스를 처음 띄웠을 때처럼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건 맥스에서는 리셋이라고 불러요. 주로 U보다는 리셋을 많이 씁니다. 이런 모디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설정 값들을 막 쓰거든요. 그런데 new 하면 그런 설정 값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리셋하면 모든 것들을 처음 상태로 다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맥스에서는 이 리셋이 다른 툴에서의 new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셋, 리셋 하겠느냐? 네. 그러면 맥스를 처음 띄웠을 때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세팅해줍니다. 자, U와 리셋 차이점 기억하시고 박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0,0,0에 50짜리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보면 키보드 엔트리로 만드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겠죠. 이런 거 하나만 만들 때는. 이제 맥스에서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맥스에서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의 90%, 95%, 90%, 95%뭐 요 정도는 키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씁니다. 키 애니메이션을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맥스가 아니라 우리 뭐 프리미어라든지 애프터 이펙터라든지 뭐 플래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툴들을 보면 키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써요. 시간에 따라서 내가 0초대에서 있었던 위치, 이제 위치 포지션 애니메이션이라고 봤을 때 제가 0,0에서 요 X축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0초에서 원래 있던 0,0에 있던 위치 그 다음에 뭐 한 1초가 지난 뒤에 내가 X축으로 뭐 50만큼 갔다 라고 해서 움직인 위치 두 개의 키를 만들어서 플레이를 하면 0초에서 1초까지 타임바가 움직이면서 있던 위치 중간 값들을 계산해서 주르륵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키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0초대에서 어떠한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 0,0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 키를 하나 생성. 프리미어는 키가 마름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생성시키고 그래서 오브젝트를 움직여서 1초가 되는 시점에서 포지션을 뭐 10,0으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 또 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은 0에서부터 10까지 갈 때의 쪼갠 값을 0에서부터 1초까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플레이를 시키면 두루루루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들의 애니메이션을 전부 다 키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해서 전부 다 키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러요. 맥스도 90% 이상, 90%더 되나? 95%키 애니메이션을 거의 키 애니메이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데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 화면이 지금 여기가 조금 잘렸네. 이런 것들도 보면 줌 이렇게 해서 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할 수도 있지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익스텐츠 버튼이 있어요. 여기. 돋보기 했던 거 오른쪽에 보면 줌 익스텐츠 셀렉트 줌 익스텐츠 올 셀렉티드 이거는 선택되어 있는 요 뷰 요것만 이렇게 하나 바꿔주는 거고 요거는 4개 뷰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4개 뷰를 다 이렇게 줌 익스텐츠이기 때문에 내 화면에 딱 맞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줌 익스텐츠는 내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 뷰만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 주는데 줌 익스텐츠 올은 4개의 뷰를 전부 다 익스텐츠 시켜줍니다. 그럼 줌도 마찬가지예요. 줌 요거는 내가 활성화되어 있는 뷰만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해주는데 그 옆에 있는 줌 올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4개가 다 같이 움직여요. 줌 익스텐츠 버튼은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속성들, 모든 값들은 넥스에서 키 애니메이션으로 전부 다 동작시킬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밑에 보시면 요 숫자, 이게 타임바인데 움직여 보시면 타임바 이렇게 0에서부터 100까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네요. 요 밑에 있는 이 숫자는 프레임이에요. 0프레임,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5프레임 이렇게 요거 누르면 하나씩 가고 가운데 가지고 드래그 하시면 되고 0에서부터 100프레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 요거는 이제 뭐 더 늘리거나 더 줄이거나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이 이렇게 적혀 있고
맥스는 30프레임은 1초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30대 있는 여기가 1초예요. 됐죠? 여기서 0초에서 여기가 1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1초가 되는 거죠. 29프레임. 0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총 30개의 그림이 되죠. 근데 편의상 수업 시간에 그냥 여기가 1초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0프레임에서 원래 있던 위치 이렇게 놔두놓고 30프레임에서 내가 X축으로 아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면 나중에 0프레임에서 재생을 하면 얘가 0,0에 있다가 주르르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방법을 쓸 건데 이제 그렇게 해볼 건데 밑에 보시면 지금 마우스 잘 따라오세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시면 오토키라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열쇠되어 있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오토키 키 애니메이션 쓸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키를 수동으로 만들지 말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오토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하고 거의 흡사한 방법입니다. 오토키 클릭하면 이제부터 키가 만들어진다고 빨갛게 이렇게 나타나요. 마치 우리 녹화, 레코드 하는 것처럼 오디오 레코드라든지 이런 거 레코드처럼 빨갛게 이렇게 나타나요. 요 화면에서 빨갛게 나타나는 건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0초에는 여기에 있다가 1초 때에 움직일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타임바를 1초 때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오브젝트를 X축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딱 놓으면 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는 왜 만들어졌죠? 이거는 오토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내가 움직이면 그 전에 움직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움직임의 키를 나는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움직이는 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60프레임에 갖다 놓고 얘를 Y축으로 이렇게 올리면 여기도 키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직전에 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위치의 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 가지고 가서 조금 움직여 보시면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30프레임이 다 되면 위쪽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된다. 다 했으면 오토키를 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것들도 다 키가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이 상태에서 뭘 움직인다든지 뭔가 수정해 버리면 전부 다 키가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키를 다 만들고 났으면 무조건 오토키는 끄셔야 됩니다. 요거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해요. 필요할 때만 켜고 다 했으면 끄고 꼭 끄셔야 돼요. 하고 나서 그 왼쪽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단축키로 슬래시입니다. 플레이 시키면 애니메이션이 먹어요. 요거는 이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거는 활성화되어 있는 뷰만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는 뷰만. 4개가 다 보여주면 좋긴 한데 그러면 리소스를 많이 먹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 뷰만 프리뷰, 플레이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고 키를 잘못 생성시켰으면 키를 선택해서 딜리트하면 지워집니다. 키를 선택해서 딜리트하면 지워집니다. 이 뒤쪽으로 키가 다 없어요. 그럼 이제 이 키는 의미가 없죠. 원래 이 위치 0,0,0에 있는 위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면 얘를 지워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요 개념, 요 키가 만들어지는 요 개념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맥스에서는 이렇게
move, rotate, scale 이거 다 애니메이션 돼요. 키 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들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디파이 가보면 이 오브젝트는 크기가 50, 50, 50 이잖아요. 요것들도 애니메이션으로 값이 바뀌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 오토키 켜고 1초 갖다 놓고 뭐 해볼까? 파이 해볼까요? 파이 값을 10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스케일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물리적으로 줄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스케일 버튼은 논리적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줄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플레이하면 쭉 만들어져요. 스케일하고는 조금 달라요. 볼까? 스케일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그래도 애니메이션을 시켜볼게요. 30에 가서 스케일 가서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봤을 때 레프트에서 할까요? 레프트에서 봤을 때 Y축으로만 이렇게 줄어들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비슷하게 10 정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줄어들게 했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게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요. 얘는 지금 요 하이 값이 50에서부터 이게 빨갛게 나타나죠. 요 애니메이션을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50에서부터 값이 쭈르르르르르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10까지 내려갑니다. 맞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얘는 똑같이 50, 50, 50이지만 움직여 보면 얘는 이 값은 그대로예요. 그래도 줄어들었잖아. 스케일에 대한 것만 줄어들었어요. 물리적인 파라미터 값은 그대로입니다. 이 두 개가 확실히 결과적인 형태는 같은 형태로 보이지만 내부 속성적으로는 다른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는 물리적인 수치값을 변형시킨 애니메이션이고 파라메타 애니메이션이고 얘는 스케일 키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거 유니폼 스케일 키 애니메이션이에요. 난 유니폼이 되겠네. 난 유니폼 키 스케일 애니메이션이 됐다. 그래서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게 조금 다릅니다. 주로 이렇게 쓰는데 이런 키 값들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해볼까? 그냥 지우고 다시 해볼까? 옆에다가 똑같은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50짜리, 50에 50에 50짜리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애니메이션을 시킬게요. 어떻게 켜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무브 눌러서 30 프레임에 가서 얘를 아까처럼 X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했어요. 키가 생겼죠. 오토키 끄고 박스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카피 시킬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브해서 움직이시면 카피가 됩니다. 하나 뜨죠? 카피. 오케이. 그리고 얘는 키를 지울게요. 요거는 무브 했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 거 얘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하는 사람들 헷갈릴 수 있겠다.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50, 50, 50짜리 하나 만들고 요거를 카피 시켜놓고 할게요. 3개 카피 시킬게요. 무브 눌러서 Shift 키 누르고 Y축으로 조금 내려서 카피 또 개수를 여기서 바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2개.
됐죠? 그다음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줌 익스텐드 올 하면 이렇게 전부 다 한 번에 보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건 제가 무브로 애니메이션, 키 애니메이션을 만들게요. 오토 키 눌러서 30프레임 당겨서 무브 이렇게 했어요. 정상적으로 키가 두 개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움직여요. 됐죠? 다시 0프레임에 갖다 놓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키를 다시 타임바를 30프레임에 갖다 놓고 두 번째 거는 로테이트를 눌러서 그냥 탑뷰에서 편하게 할게요. 탑뷰에서 요 둥근 원 요거 축 말고 요 원 잡아서 요렇게 돌릴게요.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한 바퀴 요만큼만 돌리든지 적당하게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30프레임 갖다 놓으시고 세 번째 거는 스케일 가지고 이렇게 줄이거나 늘려볼게요. 됐나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애니메이션이 잘 만들어졌을 거예요. 얘는 이제 높이 다 쭉 줄어들 테고. 그래서 고트 스타트 이렇게 가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됐죠? 얘는 높이가 줄어들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회전을 하며 얘는 전체적으로 XYZ 쪽으로 작아지는 애니메이션이 잘 돼요. 제가 뭐 하려고 했냐면 제일 처음에 있는 얘는 수치값을 바꿨죠. 모디파이에 있는 요 파라메터 값을 바꾸었어요. 그때는 키 색깔이 이렇습니다. 까만색 같은 요런 거예요. 무브를 시키면 빨간색 키가 나타나요. 로테이트를 하면 초록색 키가 나타나요. 스케일을 하면 파란색 키가 나타나요. 키 색깔만 보더라도 어떠한 애니메이션인지 알 수가 있다. 무브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면 빨간색. 회전에 대한, 여기에 있는 이 로테이트 회전에 대한 거면 초록색. 스케일에 대한 거면 파란색.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속성 파라미터들에 관한 것들이면 까만색.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파라메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뭐가 있으면 빨갛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이 부분이 키에서만 나타납니다. 키가 이렇게 틀어지면 여기 안 나타나요. 이렇게 키 위에 올라오면 여기에 키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요거를 이렇게 다 잡으면 뭐가 선택되는지 잘 모르겠죠. 요 놈들에 대해서 위에 툴바에 여기 보면 커브 에디터라고 있죠.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박스 1번에 대해서 박스 1번은 파라미터들이죠. 그 오브젝트의 파이 값이 키가 이렇게 이 값에서 이 값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박스 2는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요 X축 포지션만 잡았기 때문에 빨간 거 요거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박스는 로테이트죠. 박스 3는 로테이트입니다. 이게 아무리 눌러도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잖아. 그 이유는 여기 값이 0에서부터 지금 160까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 값이고 요거 오른쪽은 타임입니다. 이거는 값이에요. 이게 포지셔닝 같으면 포지션에 대한 값이고 로테이트면 로테이트에 대한 값인데
포지션에 대해서는 박스 02번에 포지션 X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게 보이는데 쭉 올라가 버렸네. 요거는 휠 버튼을 이거는 미안합니다. 휠 버튼이 아니죠. 돋보기 갖고 줌을 하든지 아니면 밑에 보시면 가로 세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옆으로 가로로 맞춰주는 거고 요거는 세로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걸 딱 누르면 키가 있는 값의 요 값을 익스텐트 시켜줘요. 요 로테이트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Y 쪽에 했나요? 컨트롤 키 누르고 X, Y, Z 이렇게 하면 세 개 다 잡히죠. 이 상태에서 세로로 요 위쪽 요 쪽으로 값을 딱 맞추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건 안 하고 이쪽으로만 키를 움직였죠. X축은 원래 값 그냥 X축으로는 회전을 안 시켰기 때문에 원래 값이 넘어오는 거고 Y축도 원래 값에서 원래 값으로 넘어온 거고 Z축은 원래 값에서 이만큼 값이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381.272 각도로 돌렸네요. 그다음에 스케일은 뭐 그런 거 요거 하나만 이렇게 있죠. 스케일도 보면 지금 값이 요 위쪽에 이래 있는 거야. 슬라이드를 이렇게 올려서 봐야 되는데 스텐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가로로도 마찬가지. 지금은 뭐 키가 더 없어서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럼 다 하면 모든 애들 얘는 이렇게 하면 다 볼 거예요. 다 봅시다. 익스텐츠가 되네요. 그러면 줌으로 하면 되지. 돋보기. 여기 휠 안 먹어요. 이거는. 커브 에디터는 펜은 휠 버튼 눌러서 움직이는 건 되는데 휠 돌리면 주민 줌아웃은 안 돼요. 이 돋보기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브 에디터라는 것으로도 그래프로 키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키 만들던 거 요거 있죠. 요것도 왼쪽에 보시면 요 커브 에디터를 바로 볼 수도 있어요. 미니 커브 에디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렇게 열려요. 커브 에디터가 이렇게 크로스 하면 닫히고 이렇게 하면 열리고 크기 그래서 간단하게 수정한다든지 간단하게 커브를 봐야 된다든지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열어놓고 쓰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했던 거 키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키 만드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저처럼. 다음 주에는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